마지막 강의는 미디어 엔터 산업을 움직일 키는이라는 주제로 최민하 수석연구위원의 강의를 들어볼 텐데요. 최민하 연구위원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를 거쳐서 2019년부터 삼성증권에서 통신, 미디어, 엔터 업종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또한 올해죠. 2021년 MTN 베스트 애널리스트 1위에 선정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보면요. 미디어는 오징어 게임, 엔터는 BTS 등 굉장히 눈부신 성장을 이룬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 또 자연스레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기대를 해도 되는 거 맞겠죠? 네, 올해 이제 시초점으로 해서 올해 이제 뭔가 보여준 것들이 한 번 더 레벨업 되는 해가 될 것 같고요. 해외 시장에서 이제 조금 보여준 것들이 내년에는 제대로 크게 보여주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미 제대로 한 방 보여준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얼마나 더 제대로 한 방이라는 네. 거는 조금 더 이제 하나 정도의 제작사였던 것들이 이제는 뭐 5개, 10개 더 많은 제작사들이 기회를 보여줄 것 같고요. 이제 뭐 K-팝 아티스트는 이제 BTS가 워낙 뭐 중심에서 확 끌어주고 있었는데 더 많은 아티스트들이 해외에서도 인지도를 얻고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수상이나 뭐 앨범 판매나 콘서트 같은 것도 재개되면 훨씬 제대로 된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또 지나가면서 더 큰 성장이 기대된다 이런 말씀도 네.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 2022년 미디어 산업을 움직일 키는 이라는 주제로 최민하 수석연구위원의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미디어 엔터 업종은 끊임없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숨가쁘게 달려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위상도 드높이고 뭐 K 컨텐츠, K-팝 할 거 없이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이제 21년 시장의 어떤 부분이 22년을 또 바꿀 수 있는 키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22년의 키 트리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2021년 정말 뜨거웠던 것 같은데요. 잠시 이제 앞서서 스몰 토크로 나눴던 오징어 게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보시면은 이제 지옥이나 오징어 게임, 뭐 마이네임 같은 오리지널 컨텐츠뿐 아니라 뭐 이제 동시 방영됐던 드라마들도 상당히 화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배우 윤여정님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제 여우 조연상 수상하셨고 앞서 얘기를 나눈 우리 핫스타 BTS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아시아 최초로 이제 3관왕에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매우 당연하게도 K 컨텐츠에 대한 이제 이걸 만든 제작사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이런 K-팝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키워낸 이제 엔터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달이죠. 디즈니 플러스와 애플 TV 플러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이들의 이제 진입과 함께 이제 OTT 전쟁의 서막이 제대로 올랐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한국 주식 시장을 참 올해 되게 엄청난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시끌시끌하게 만들었으며 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언급해 주셨던 이제 메타버스와 NFT에 있어서 미디어하고 엔터 업종도 참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밸류 체인상 앞단에 있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그것과 관련된 수혜주로 분류된 업종으로서 또 많은 것을 누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팬과 인더스트리의 합성어인 이제 팬더스트리라는 부분도 굉장히 대두가 됐었는데요. 이제 글로벌 팬덤이 확대된 부분이 결국 이제 팬더스트리 경제의 확대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어떤 플랫폼, 어떤 채널을 통해서 미디어를 소비하고 계신가요? 과거에 TV나 라디오, 이제 신문과 같은 이제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서만 소비하시던 시대에는 원웨이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라는 2년의 기간을 걸치면서 이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소비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졌고요. 이와 함께 굉장히 많은 지금 플랫폼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네. 뭐 음원 유통 같은 것도 되게 많은 거에서 선택하실 수 있고 네. OTT 역시도 참 선택하실 수 있는 데가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는 시청자가 원하는 컨텐츠, 이제 그런 것을 갖고 있는 플랫폼을 선택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점입니다.
글로벌 OTT 시장도 사실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넷플릭스랑 디즈니 플러스가 지금 1, 2위로서 굉장히 앞다투어 이제 구독자를 늘리는 전쟁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우측의 차트를 보시면 디즈니 플러스는 2019년 11월에 런칭했지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온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네.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억 1천만 명 정도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데 올해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자를 가른 게 있다면 역시 컨텐츠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역시나 이제 글로벌 OTT 시장도 이런 컨텐츠들을 더 좋은 것을 내놓으면서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경쟁은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2년 한국 OTT 시장은 어떨까요? 이제 좌측의 차트를 봐주시면 굉장히 2014년 기준으로 2천억이 안 됐던 국내 OTT 시장 규모가 지금 20년에 7,800억 정도, 올해는 1조 원을 훌쩍 넘었을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OTT가 있어요. 혹시 정다인 아나운서님은 OTT를 구독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구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넷플릭스랑 네. 티빙 구독을 아. 하고 있고 네. 디즈니 플러스도 오, 네. 하고 싶어서 지금 눈치를 보는 중입니다. 네. 사실 제가 이 질문을 아나운서님께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우측 차트에 대한 질문에 굉장히 부합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보시면요. 지금 제가 여쭤봤듯이 OTT를 구독하고 계세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한테 그럼 몇 개 구독하고 계시는데요? 물어봤더니 지금 차트처럼 2개 이상을 구독하고 계신다라고 답하신 분들이 62%나 됩니다. 사실 한 3, 4년 전을 돌이켜보시면 OTT를 구독한다? 내가 뭐 구독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되게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도 OTT가 굉장히 자리 잡았다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결코 1위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2등, 3등 사업자, 즉 세컨 옵션으로 소비자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다면 살아남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OTT에 구독자를 앞서 말씀드렸듯이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컨텐츠인데요. 네. 지금 보시는 대로 K 컨텐츠는 참 올해 핫했고 이런 세계인의 눈을 사로잡은 컨텐츠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의 작품들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이제 넷플릭스의 1위 컨텐츠로 등극되면서 굉장히 화제였는데요. 보시면은 오리지널 컨텐츠라고 해서 넷플릭스에 익스클루시브하게 올라오는 컨텐츠 외에도 이제 갯마을 차차차나 이제 연모와 같이 동시 방영된 드라마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이제 그만큼 한국 컨텐츠, 한국의 스토리가 해외에서도 통용된다라는 것을 사실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국 컨텐츠가 이제 해외로 나가는 데 있어서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장애물 없이 쑥쑥 나갈 수 있는 이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성장이 훨씬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는 뭔가 이런 토대가 마련이 됐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22년은 또 어떨까요? 사실 22년은 더 많은 컨텐츠들이 나올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보시면은 지금 이 차트에 있는 작품들이요. 사실 다 6월 이후의 작품들입니다. 하반기 작품들인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제작의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작품들이 촬영의 차질을 빚었고 또 하나는 이제 방영일이 연기가 됐어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작품이 또 22년, 23년 그 이후로 좀 이제 밀릴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2년과 23년 이렇게 추후에 나올 수 있는 작품들은 훨씬 많아질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컨텐츠 시장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 방송 환경 시장인데요. 올해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환경이 좀 지속이 되면서 방송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서 방송 슬롯을 좀 줄이기도 했었고 네. 제작비가 약간 낮은 작품들을 내놓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었거든요. 네. 근데 22년에는 일단 유명한 스타 작가들이 돌아옵니다. 그 말인즉슨 한류 작가가 출연하는 작품들도 많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작비의 상한선도 좀 올라가게 될 거고 또 이제 편성되는 작품 수도 늘어나면서 즉 한국 방송사와 그리고 OTT가 쌍끌이하는 그런 면에서 K 컨텐츠가 또 한 번의 호재를 누릴 수 있는 시장이 될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컨텐츠의 사실 IP라는 얘기 요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IP가 뭔데? 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 IP가 결국은 모든 스토리의 출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쟁력 있는 IP가 있다면 이 얘기를 가지고 드라마도 만드실 수 있고 영화도 맞고 또 애니메이션 그리고 캐릭터 상품으로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경쟁력 있는 IP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컨텐츠, 미디어 그리고 게임 산업까지 요새 참 화두인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글로벌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한국이 아무래도 이제 컨텐츠의 원천 기지로 이제 부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스토리를 갖고 있어야 해외에서도 먹힐 수 있다는 거죠. 네. 시장을 넓힐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익을 되게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뭔가 성공시키는, 즉 이제 컨텐츠 미디어 산업은 굉장히 확률이 작용되는 산업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성공을 한번 시킨다면 이것을 다른 장르의 컨텐츠 형태로 내놓았을 때도 좋은 반응을 얻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OSM류 다양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I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최근에 지옥의 원작이 웹툰인 거 혹시 아실까요? 네, 알고 네.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영상들이 요새 핫했던 영상들의 이제 원작이 웹소설이나 사실 웹툰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원작에 대한 관심들로 내년 시장에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 상장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니까 또 웹툰, 웹소설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왕좌의 굴림인가 반격인가. 이제 국내 사업자들이 22년에 해외로 진출하고 본격화되는 케이스가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22년에 한국사에 들어와서 글로벌 업체들이 이런 사업을 본격화하고 또 이제 진출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는 케이스도 좀 나올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ENM 같은 경우가 지난달 말에 엔데베 컨텐츠라고 라라랜드를 제작한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네. 엄청나죠. 네, 한국 이런 K 컨텐츠가 이제는 미국의 할리우드 제작사들까지도 이제 가지고 오면서 위상을 드높일 기회를 마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J 컨텐츠리 역시도 미국의 이제 위비라는 제작사를 인수를 했는데요. 올해 이제 9월인가요? 에미상 시상식에서 이제 그 메어 오브 이스트타운이라는 거를 만든 회사인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국내 컨텐츠 제작사들이 과거에는 단순히 수출하거나 포맷을 판매하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직접 현지에 전초기지를 마련을 해서 제대로 사업을 해보려는 움직임을 올해 준비를 해놨고요. 네. 그렇다면 22년부터 제대로 승부를 띄워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단에 티빙 같은 경우는 OTT 사업자인데요. 이제 해외로 라인이라는 사업자와 손을 잡고 이제 동남아나 미국, 일본 등에 대한 진출을 본격화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연예 기획사죠. 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저스틴 비버나 아리아나 그란데가 소속된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를 했는데 이 부분이 22년에는 보다 많은 활동들을 좀 보여주면서 상호 간의 시너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22년에 한국에 진출할 사업자로 저희는 HBO Max를 꼽고 있습니다. 앞서 디즈니 플러스와 애플 TV 플러스가 한국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올해는 11월에 들어왔다 보니까 특별히 보여준 컨텐츠가 없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막 디즈니 플러스가 생각보다 볼 게 없다. 그런 평이 있더라고요. 그쵸. 네.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많은 한국 컨텐츠를 내놓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이제 뭐 무빙이라고 500억대 제작비가 들어간 이런 작품들을 시리즈로 내놓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너와 나의 경찰서 그리드 같은 작품뿐 아니라 다양한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 TV 플러스도 올해 이제 딱 한 작품의 한국 드라마를 갖고 들어왔었는데요. 이제 내년 내후년에는 보다 많은 작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HBO Max가 올해 이제 내년에 한국에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는 이유는 바로 저 캡처 화면 때문인데요. 네. 한국 지사에 사람을 꼽고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HBO도 상당히 유명한 많은 드라마들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HBO Max가 한국에 들어오면 또 한 번의 OTT의 이제 격전이 제대로 또 펼쳐지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엔터 업종인데요. 이제 참 그 K-팝의 인기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20년을 봐보시면요. 이제 팬데믹이 막 시작됐던 2020년 시작점에는 저희가 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니, 이렇게 오프라인 활동도 못하고 해외도 못 가는데 어떻게 이제 앨범도 팔고 인기는 더 올리는가 했는데 이제 뭐 스포티파이나 유튜브를 통한 인기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었고 네. 그래서 앨범 판매량이 거의 70% 가까이 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년을 시작할 때 작년에 너무 많이 늘어서 올해도 늘겠지만 이거를 뛰어넘을 좋은 성과를 보일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요. 그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21년 누적으로 이미 전년 숫자는 당연히 뛰어넘었고요. 네. 거의 40% 가까운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K-팝 아티스트들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고 글로벌 팬덤이 얼마나 확대됐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프라인 활동이 이제 재개가 되면 해외에서 이제 콘서트를 하거나 했을 때 더 많은 이제 팬들을 모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또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22년에도 이렇게 올해 들어서 이제 보면 과거 작년에는 밀리언셀러가 아니었던 아티스트 중에 밀리언셀러 그리고 200만 장 이상을 판 아티스트가 등장을 했어요. 그 말은 22년에는 그들은 이 인기에 더 높아진 인기로 더 많은 앨범 판매량과 뭐 사인회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에서의 이제 콘서트 같은 부분의 성과로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팬 커뮤니티 플랫폼이 2022년에 또 한 번의 화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아티스트는 팬과 소통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소통이 훨씬 더 활성화됐던 것 같은데요. 지금 대표적인 세 개의 플랫폼으로 바로 위버스 그리고 이제 SM의 디어유 버블 그리고 NC소프트의 유니버스 이렇게 세 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위버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하이브가 주축이 돼서 YG 엔터테인먼트와 손을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디어유 버블은 이제 JYP와 이제 SM이 손을 잡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NC소프트는 비록 이제 게임 회사지만 이제 엔터 업체들을 많이 이제 입점을 시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팬 커뮤니티 플랫폼에 대한 가치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걸로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어떤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이용할까요?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는 데를 가겠죠. 그렇죠.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야 가서 제대로 이제 팬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티스트, 얼마나 많은 아티스트를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세 개의 플랫폼들은 아마도 22년에는 더 많은 아티스트를 입점시키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 각각이 나름의 이제 전략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키워 나가려고 할 텐데요. 이건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참 글로벌 오디션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이 부분은 결론은 한국이 이렇게 해외에서 K-팝 아티스트를 키울 정도로 제대로 커졌구나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FNC엔터의 Who is Princess나 CJ ENM의 남미 K-팝 오디션, 즉 해외에서 진행되는 오디션들이고요. 네. 지금 JYP부터 뭐 쭉 아래로 있는 것들은 다 글로벌 시장에서 현지에서 그 현지인들로 구성된 K-팝 아티스트를 꼽으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즉 내년에는 아주 제대로 현지화 전략이 본격화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처음의 단계에서는 한국인들이 해외 진출해서 뭔가 활동을 펼쳤고 이제 2단계에서는 한국에서 만든 아티스트들의 외국인들이 이제 포함이 된 그룹들이 나왔다면 이제는 해외에서도 직접 만드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이제 기대가 돼서 수익의 풀도 넓히고 즉 팬들도 확대시킬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성장 전략이 미디어와 엔터 쪽이 무엇일까를 보면은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올해도 사실 살짝 기대를 했었는데 콘서트가 완벽하게 재개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지난달에 이제 BTS가 미국 LA에서 공연을 했었고 사실 오늘 이번 주 주말과 그리고 이제 다음 주말에 이제 NCT 127과 트와이스가 서울에서 공연을 합니다. 네. 조금 더 상황이 진정이 되고 하는 이제 2022년이면 보다 많은 이제 공연 활동이 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연을 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팬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예전보다 많은 도시에서 월드 투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측의 차트는 이제 뭐 메타버스나 이런 디지털 생태계의 확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시는 대로 이제 하단에 디어유는 22년에 이제 마이홈이라는 서비스를 런칭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 뒤에 보이시는 작은 그림 같은 경우가 자신이 이제 좋아하는 아티스트로 이제 만든 그림을 아이템을 구매해서 걸어 놓은 건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아티스트의 IP를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이 디지털 생태계로 엔터업을 끌어오는 부분들이 내년에 또 다른 화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내년에 이제 유망하게 보고 있는 종목들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하이브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그 두나무와 최근에 이제 지분 수합을 발표를 했었고요. 네. 이게 이제 NFT와 이제 디지털 굿즈에 대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제대로 된 신호를 보여줬고 이 부분이 당연히 22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측에 있는 게 꽤 중요한 것 같아요. 앞서 위버스를 저희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위버스랑 V라이브가 통합된 플랫폼이 내년 초에 등장하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지표를 보시면 V라이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다운로드 받은 플랫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버스랑 통합하는 이유는 위버스가 수익화를 더 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렇게 합쳐진 엄청난 거대 플랫폼이 등장하게 되면 이용자도 많아지고 훨씬 더 풍부해진 컨텐츠와 좀 많은 이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을 구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사업은 이것 역시 1월 중순에 이제 시작이 되는 프로젝트인데요. 바로 오리지널 스토리입니다. 지금 보시는 순서대로 BTS랑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그리고 엔하이픈이 주인공이 돼서 이제 웹툰 이런 부분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요. 이런 오리지널 스토리 사업은 결국 보유하고 있는 IP를 이제 활용하는 부분으로 좀 이어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이시는 부분은 신인 라인업들은 사실 늘 중요합니다. 네. 차세대를 바로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인데요. 해외와 국내에서 되게 많은 아티스트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고 이 부분이 22년에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네. JYP 같은 경우는 참 기존의 아티스트와 신인 라인업이 잘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 국내에 보시면 올해 지금 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3개의 신인 라인업이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하단을 봐주시면 일본에서 이제 니쥬 보이그룹판이 나오게 되는 부분을 통해서 내년에도 향후를 이끌 제대로 된 이제 아티스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기존에 이제 트와이스나 스트레이키즈 그리고 이제 니쥬 같은 그룹이 탄탄하게 이익을 받쳐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어유는 올해 11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인데요. 네. 지금 왼쪽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매출액이 올라온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죠. 22년에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는 디어유는 단순히 아티스트와 팬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플랫폼이라면 이제는 구독 서비스를 뛰어넘어 서비스를 확장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앞서 소개드렸던 메타버스 마이홈을 필두로 해서 이제 디지털 아이템을 파는 스토어를 추가하게 될 거고요. 뭐 라이브 기능 같은 부분도 추가하게 되면서 훨씬 다채로운 서비스를 즐기게 하는 부분을 통해서 더 많은 팬을 플랫폼의 구독으로 이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아티스트 풀의 확대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이제 아이돌 아티스트 중심이라면 가수뿐 아니라 스포츠 스타,
배우, 모델 등 뭐 인플루언서까지도 입점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팬들은 당연히 이 플랫폼으로 따라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바로 팬더스트리 경제를 확대시키는 대표적인 업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M 같은 경우는 내년의 화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티빙을 필두로 한 이제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이 될 것 같은데요. 우측 차트를 보시면 작년 말이죠. 티빙이 70만 정도 구독자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지금 3분기 말 기준으로 180만 정도의 유료 구독자까지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 기준으로는 목표치로 제시한 200만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내년 시장은 400에서 500만 정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으로 나가게 되면 더 많은 구독자를 가져올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 K 컨텐츠의 힘에서 나온다.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엔데베 컨텐츠를 통해서 이제 해외로 본격 진출하게 되면서 이제 미국의 이제 제작들 이런 하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 제작 편수도 가져오게 되지만 E&M이 갖고 있는 IP를 엔데베 컨텐츠랑 서로 이제 활용하면서 만드는 컨텐츠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E&M의 자회사이기도 한데요. 사실 21년은 다른 제작사들은 참 주가가 좋았는데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좀 아쉬웠어요. 네. 저희는 그 이유를 바로 저 차트에서 찾고 있는데요. 20년과 21년의 막대 차트를 보시면 2016년부터 20년까지 달려왔던 바로 매출 차트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아쉬웠는데요. 지금 22년은 앞서 말씀드린 영업 환경의 개선과 또 OTT향으로 이제 늘어나는 부분들이 다시 매출을 끌어올리는 부분으로 이제 이어지게 될 거고요. 반면에 지금 노란색 차트가 영업이익률인데요. OP 마진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이익률 차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년을 저점으로 계속 개선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즉 매출이 늘어나는데 수익성도 좋아진다면 당연히 이익이 레벨업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우측에 있는 그림들을 통해서 되게 티빙, 아이치, 애플 등 이제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OTT로 준비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J 컨텐츠리는 이제 아무래도 JTBC 스튜디오라는 방송 제작사를 갖고 있고요. 또 이제 잘 아시는 메가박스라는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인데요. 네. 제대로 된 방송 사업자로 참 탈바꿈을 한 해가 올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인수한 회사들이 참 유의미했는데요. 하단에 보시는 클라이맥스 스튜디오 같은 경우가 바로 DP랑 지옥을 만든 제작사인데 이 회사를 올해 인수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이제 미국 제작사 윕도 이제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해 중간에 이제 인수한 회사들이 좋은 성과를 보여줬듯이 이제 22년에는 이들이 온기로 더 제대로 이제 보여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JTBC 스튜디오와 서로 간의 이제 협업이나 IP를 활용해서 해외로 진출하는 모습들도 22년, 23년에는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조금 말랑말랑한 업종이었던 미디어 엔터 업종에 대한 서머리를 좀 드리면요. 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 OTT였습니다. OTT가 참 이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승부는 지금부터다라고 보고 있고요. 각 OTT마다 차별화된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요. 각자의 전략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느냐일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국내 OTT들도 보다 제대로 된 승부수를 던져서 유료 구독자를 끌어올리려는 모습을 오리지널 컨텐츠로 보여줄 것 같고요. 네. 올해 말에 들어온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 그리고 내년에 진출이 예상되는 HBO 맥스 같은 경우도 좀 더 많은 성과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부분을 좀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연장선에서 이들의 플랫폼을 성공시키는 바로 한국의 컨텐츠는 내년에 보다 이제 해외 시장에서 승부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성과를 제대로 보여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보다
내년에 대기하고 있는 작품들이 많고요. 올해 보여줬던 제작사들 외에도 새로운 제작사들이 또 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에 방송 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컨텐츠 제작사들이 올해는 와, OTT로 나간다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올랐다면 내년에는 실적과 좋은 컨텐츠를 내놓는 업체들로 선별적으로 해서 올라가는 모습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네, 세 번째 꼭지는 바로 엔터였고요. 그리고 이제 팬덤 커뮤니티 플랫폼이나 현지화 전략 이런 부분들과 새롭게 추가되는 신성장 동력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사실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참 미디어 엔터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도 어김없이 미디어 엔터 업종은 구조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들의 이익 레벨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 레벨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를 설레게 하는데요. 올라온 질문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아까 잠시 언급해 주신 적이 있는데 요새 핫한 키워드 메타버스와 NFT 이 분야에서 미디어 엔터 업종도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잖아요. 그럼 이와 관련해서 수익 모델은 좀 어떤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 네. 이제 진짜 미디어 엔터 업종이 올해 이제 메타버스 때문에 참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많은데요. 일단 이들의 수익 모델을 보면 현재는 막 엄청 구체화된 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가까이서 보실 수 있는 건 뭐 유료 아이템이거나 아니면 광고, 전시,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서 뭐 온라인 콘서트 같은 것들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22년 이제 추후에 어떤 부분들이 확대될 수 있느냐를 놓고 본다면 뭐 이제 아티스트나 이런 뭐 콘텐츠, 드라마, 웹툰 같은 거에 IP를 활용한 뭐 NFT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버추얼 인플루언서, 버추얼 휴먼 같은 분야가 될 것 같아요. 인기 있죠. 네, 뭐 요새 이제 로지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으신데 지금 보니까 최근에 이제 언론에도 보도가 났었는데요. 그 넷마블 쪽이랑 카카오엔터랑 손을 잡고 버추얼로 이제 K-팝 그룹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22년에는 보다 이제 많은 이런 버추얼 휴먼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서서 뭐 이제 이종우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했는데 이제 뭐 VR이나 이제 XR 같은 다양한 하드웨어 기기들이 많아지면서 컨텐츠도 관련된 컨텐츠도 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기기들을 쓰고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없다면 이 시장이 커질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내년 시장의 새로운 수익 모델로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구체적으로 좀 기업 얘기를 해보면요. CJ ENM이랑 SM이 인수를 추진 중이잖아요. 네. 이게 성사가 되면 업계 판도가 바뀔지 또 양사의 주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참 그 ENM과 SM은 미디어랑 엔터 업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러니까요. 회사인 것 같아요. 일단 ENM 같은 경우가 SM을 만약에 인수하게 된다면 ENM은 기존에 이제 미디어 사업도 하고 있지만 이제 뭐 TVN 같은 방송사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또 보면은 음악 사업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뭐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같은 것들도 핫했고 과거에 보면은 뭐 프로듀스 101 같은 이제 프로젝트성 그룹도 만들고 했었는데요. 이런 음악 사업을 기존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이쪽에서 노하우를 갖고 있고 또 메타버스 관련돼서도 사업적 역량이 있는 SM을 갖고 오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분명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요. 네. SM 입장에서는 그럼 뭐가 좋을지를 또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CJ ENM은 글로벌 네트워크가 좀 많아요. 최근에 또 인수한 뭐 엔데베 컨텐츠도 그렇고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아마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하나는 바로 SM이 갖고 있는 계열사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디어유라는 이제 메시징 플랫폼을 하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과 또 하나는 이제 드라마를 제작하는 키스트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ENM과 합쳐지면 참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 전망 말씀하셨죠. 네. 네, 일단 ENN 같은 경우는 일단 티빙에 대한 부분도 중요를 하지만 SM을 가져왔을 때 어떤 그림으로 어떻게 성장을 할지 그 그림을 참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SM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를 얼마의 가치를 주고 사갈 건데 중요하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사오는 가격이, 그러니까 즉 인수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결국 중장기로 봤을 때는 그래서 너희들의 결합이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4나 5를 보여줄 수 있는 뭔가 좋은 그림을 제시를 해준다면 분명히 이게 주가 상승으로 우상향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OTT 전쟁이 좀 가속화되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내년에 또 해외 OTT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또 들어오고 하면 토종 OTT의 생존력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네. 진짜 그 질문들 참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막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는 원체 자이언트 기업들이다 보니까 막 제작비 1,000억 원짜리 되게 우습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한국 기업들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을 상대로 어떻게 싸우냐,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냐라는 얘기도 참 많았었는데요. 올해 그 해결책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보면은 엄청 MZ세대를 필두로 해서 핫했던 콘텐츠 중에 환승연애라는 이제 버라이어티 쇼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술꾼 도시 여자들이라는 티빙의 콘텐츠뿐 아니라 보면은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뭐 You Raise Me Up 같은 이제 웨이브의 콘텐츠들이 좀 좋은 반응을 얻었었는데요. 이런 콘텐츠들은 약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쇼폼 형태이기도 했고 예능형이라는 콘텐츠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제작비는 낮지만 상당히 한국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콘텐츠를 내놓았던 부분이 주요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보면은 한국 콘텐츠들의 이런 그 한국 플랫폼들의 강점이 있다면 다 방송사를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가 한 가지 아쉬울 때가 있다면 맨날 들어가면 볼 게 없을 때가 가끔 있거든요. 가끔 있죠. 네. 그런데 한국 콘텐츠, 이런 한국 OTT들은 방송사에서 매일매일 방영을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콘텐츠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강점을 좀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1위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부각해서 더 키워가고 그리고 22년에 해외를 나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흥미로운 미디어 엔터 산업의 전망까지 최민아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